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세요. 나윈 광주 김소연입니다. 가수 인생만 66년,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씨가 지난 주말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지막 공연을 펼쳤습니다. 6천석이 순식간에 매진된 그 무대는 마치 한 국가의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처럼 무겁고 또 뭉클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행복했습니다. 짧지만 깊은 이 한마디는 세월을 함께 걸어온 국민들에게 바치는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1959년부터 66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토덕이고 위로했던 한 사람의 목소리는 이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노래하고 국민과 함께 숨쉬며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리더가 아닐까요? 1부 광주 업데이트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 그 선거 뒤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세금이 움직이는지 들어보면 놀랄 수도 있는데요. 장은실 PD님 모시고 함께 살펴보고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광주 시민들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이 동복댐 식수원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순 동복호의 개발과 수문 설치 문제를 두고 광주와 전남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동복댐 규제 완화 논란의 본질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해 오신 분이죠. 광주광역시 의회 최지연 의원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회 시작, Now in 광주.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오늘도 장은실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이번 대선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와.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Okay, so for the first part of our program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story related to the upcoming 21st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Because following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 snap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held on June 3rd. And it is said that this election will cost over 300 billion won in budget. So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at.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라면 사실 일반 시민이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 역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이번 대선 예산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이번 대선 선거관리 예산은 3,22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예. 참고로 역대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요. 2007년에 17대 대선에서는 약 1,133억 원,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약 1,371억 원, 2017년 19대 대선은 약 2,070억 원, 그리고 2022년 20대 대선에는 약 2,99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20대 대선 때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방역 비용이 추가되면서 대폭 증가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기에 후보자 개인이 사용하는 선거 운동 비용은 또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최근 기준으로 보면 후보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88억 원입니다. 와, 후보 한 명당 588억 원이요? 네, 물론 이건 상한선이고요.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 후보들은 이 상한선 근처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Okay. So first of all, we're talking about how the management budget for this election has been set at 322.8 billion won to be exact. And when we compare to the previous elections back in 2007,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costed about 113 billion won. And in 2017,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costed about 207 billion won. And as for the 20th election that was held in 2022, it was at 299 billion won, almost 300 billion. However, for the 20th election, the cost had increased significantly because of the addition of the COVID-19 quarantine expense. And also, as for the campaign spending per candidate, it is legally capped because, according to the recent standards, a maximum a single candidate can spend is 58.8 billion won. 그럼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전국을 다니면서 유권자들과 만나야 하고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인력들도 필요하고 모든 걸 합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20대 대선에서는 약 2,900억 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코로나19 대응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 21대 대선은 지금 코로나도 없는 상황에서 20대보다 230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 코로나 때보다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검표 제도 도입인데요. 과거에는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셌지만 이제는 개표 사무원이 한 장 한 장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와, 직접 확인을요? 네, 이 때문에 개표 사무원이 10,000명 이상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10,000명이나 개표 사무원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진짜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력 확충인데 그럼 이 외에도 혹시 달라진 점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37억 원을 들여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또 36억 원을 투입해 선관위 청사의 방호 강화와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고 정보 보안 예산도 무려 73억 원 늘려서 해킹 가능성 논란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Wow, okay. So if you have noticed, there's something interesting about the election cost because the 21st election costs about 23 billion won more than the 20th one, which was already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19th one because of the COVID-19 quarantine measures. Now the pandemic is over, so we asked about why is it that the budget had still remained increased up, and according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budget was increased due to new measures that were introduced to address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 that arose during former President Yoon's impeachment process. So one major measure is the introduction of a double-checking ballot counting system, where previously ballots were sorted and counted using machines. However, from this time onwards, or at least this time, the election officials will be manually verifying each and every single ballot. So this alone requires over 10,000 additional workers, and they're also spending additional 3.7 billion won to expand CCTV installation at early voting ballot box storage locations, so to keep them safe. And another additional budget was actually spent, to be exact, 3.6 billion won for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the NEC offices and installing emergency alarms. They've also increased the information security budget by 7.3 billion won to prevent hacking attempts.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국민분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전체 예산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예산이라면 단순하게 선거 관리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선거 보조금, 또 선거 비용 보전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대선 비용은 선거 관리 비용, 예를 들어서 투표, 개표, 방호 등 직접 운영비와 선거 보조금, 그러니까 정당 지원금을 말하는 거고요. 선거 비용 보전, 쉽게 말해서 후보자 비용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선거 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전체 금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선거 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지급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 10에서 15%는 절반만 보전, 10% 미만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데 자, 이번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이 상당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특수 상황을 반영해서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Right, so these steps are also a way to transparently show the public that the election will be fair and secure, and all of these combined explains the increased budget. However, simply put, the presidential election budget includes election management costs such as voting, counting, and security operations. So it's also including the election subsidies, which are financial supports that are given to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expense reimbursements, which support candidates' campaign costs. So for the subsidies, 50% of the total amount is equally distributed among parties with a parliamentary negotiation group. And for the reimbursements, they're actually based on the vote share. So if you receive over 15% of the vote, you'll be fully reimbursed. And if you receive between 10 to 15% of the vote, you'll be half reimbursed. Whereas if you received below 10% of the vote turnout, you'll receive nothing at all. 좋은 정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다가오는 대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두고 책임 보험에 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 그렇군요. 이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이 어떤 책임 보험에 드는 건가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4억 4,500만 원 규모의 책임보험인데요. 보험 가입 기간은 사전 투표 기간인 5월 29일과 30일 그리고 선거일인 6월 3일입니다. 여기에다 보험 청구 소멸 시효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3개월로 별도 설정했는데요. 이번에 가입하는 보험은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소를 포함한 전국 투표소 모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 사무 관계자 일체로 약 3,500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보험을 드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의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가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보정하는 보험인데요. 위원회가 운영하는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해 배상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 부담금 의료비를 보상받는 용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S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decided to take out the insurance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actually the very first time that insurance is being taken out for a presidential election. To be specific, the NEC has put out a beat notice for general liability insurance, and this is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It's a totaling 445 million won insurance policy, and the coverage will be from the early voting period through the election day, June 3rd. So they also set a 3-month status of limitations from the date of any incident for claim. So basically, this insurance will be covering for all polling stations nationwide, including early voting stations, and it's also applied to all election officials and personnel, which is around 35 million people. So it will be covering legal liability for any accidents that happen at polling stations. And even if there is no legal liability, it will cover medical expenses for injuries occurring at the polling stations. And it is for the very first time. 자, 그럼 선관위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선거인들이 다치는 사고는 항상 발생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사는 다음 달 2일 개찰 시 확정될 전망입니다. 예, 정리해보면 이 대통령 선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 국가적 프로젝트 수준의 규모와 비용이 들어가는 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비용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역대 대통령 선거에 세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 이번 선거에서 왜 선거보험을 가입하는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광주 업데이트였고요. 장은실 PD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최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70일에서 40일 사이의 수요일 중 하루로 지정하기 때문에 요일은 같지만 날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몇 년 만에 매번 열릴까요? 1번 5년, 2번 10년.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about numbers. So this upcoming June 3rd election has been designated as again the election day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Now, this presidential election is a very important process in which the people directly choose their highest leader of the country. And in Korea, the election day must be set on a Wednesday. This is between 70 and 40 days before the end of a single presidential term. So while the day of the week remains the same, the exact date can vary. Now, this year, however, a special election is being held due to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But under normal circumstances, how many years apart are presidential elections held in South Korea? Is it number 1, every 5 years, or number 2, every 10 years? If you know your answer, text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87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많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샵 9870.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네,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광주광역시 의회 최지연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우리 함께하면.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93-0119 국제구조위원회. 안녕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이 도입돼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게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려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또 신용카드 가맹점수료까지 하면 무려 2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00~8,000원의 수수료를 떼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이 공공배달앱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2%대로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 시민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윈이라는 정책이 지금 확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메포와 땡겨요로 당장 갈아타시죠. 적극 강추드립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5와 땡겨요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소비를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광주가 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주엔과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이 함께합니다. AI 관련해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방통위의 의견, 방통위의 지침을 기업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가서 앉아 계시는 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 1도 없는 사람이 지금 컨트롤 타워로 계시니, 그리고 할 줄 아시는 건 방송 장악 말고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이런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보고요. 이번 조기 대선이 이런 분의 방송 지형 하에서 치러지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지난 4월 18일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작고 다리가 짧은 뱁새가 황새처럼 큰 걸음으로 걷거나 뛰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질 만큼 무리하게 된다는 의미로 한국 정부 혹은 방통위가 AI 정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선진국을 무리하게 따라가려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된다라는 이혜민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뱁새가 황새 쫓는 꼴이다. 영어로는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라고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는 한꺼번에 3개의 프로젝트를 맡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욕심을 너무 부린 거죠. 또는 뱁새가 황새 쫓는 꼴이죠. 영어로는 He agreed to lead 3 projects at once, but now he is overwhelmed. Guess he bit off more than he could chew. 라고 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지금까지 시사톡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Now in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인사이드 광주에는 광주 시민들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동복댐 식수원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순 동복호의 개발과 수문 설치 문제를 두고 광주와 전남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는 단순한 개발 문제를 넘어 시민의 건강 그리고 생명권이 걸린 문제인데요. 광주광역시 의회 최지원 의원께서 이에 관련한 강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복댐 규제 완화 논란의 본질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oday for the second part of the program Inside Gwangju, we will be discussing a critical issue that affects the lifeline of Gwangju citizens, the Dongbok Dam drinking water source. Now, tensions are currently rising betwee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over the development of Hwasun's Dongbok Lake and the potential installation of water gates. However, protecting a drinking water source is not just a matter of development, it's a matter of citizens' health and the right to life. So we have invited Ms. Ji-hyun Choi, who is a council member of the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번 동복댐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해서 이번 사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복댐은 우리 광주 시민의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질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화순군과 전남도가 규제를 안 해야 되려고 할 땐 당장 걱정되는 것이 수질, 오염, 그다음에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또 풀어가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동복댐 자체가 화순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와 화순 그리고 담양 일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규제 완화에 광주시가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관리의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행위들이 좀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주민들을 위한 공동시설, 학교나 뭐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또 박물관, 미술관 이런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러한 전제는 이런 수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어떤 이제 기준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을 것, 이제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범위 밖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예. 지금 이제 화순구가 전남도가 그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동복댐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광주 행정구역 범위 밖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순군에서는 이 동복회의 어떤 그 개발을 통해서 지역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기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시민과 또 화순군 또 이렇게 담양 일부에 또 이런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질 관리에 대한 어떤 규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안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Right, so first of all, there is the controversy that is surrounding the regulation of Dongbuk Dam because now Dongbuk Dam is located in Hwasun County, so it is out of Gwangju's perimeter. However, it is still under the management itself is actually under Gwangju City. However, because they are trying to develop some things out of there, som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around the dam, it's actually creating a controversy because it is actually supplying water to not only Gwangju City citizens but also to Hwasun County as well as part of Damyang County as well. So it is actually a big important matter that we need to understand because the concerns that Gwangju is actually having regarding the opposing of the regulatory easing that Hwasun County is actually asking for is basically over the water quality deterioration because obvious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reas around there it will be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a certain level of deterioration or allegations of the measures and therefore deterioration of the water quality in the first place. So Gwangju City is the one that manages Dongbuk Lake and they feel like they should have been consulted before the planning phase if Hwasun County or Jeonnam Province wanted to proceed with the development. So basically what they want to do is develop the area so they would like to attract more tourists and make the regional economy boost a little more. Whereas in Gwangju City we do have some concerns. It's not that you cannot have any installations around the dam area. You can open public facilities such as museum or school, library. However, if it is outside of this public offering and it's something that you would actually like to do to create some profit, they need to be discussed in prior so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because it is after all the drinking water that we are talking about. 자, 이 관련해서 전남도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관광객 편의시설만 설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동복호에서는 적벽이라고 하는 기암 절벽에 굉장히 그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관광객이 이쪽을 와서 이용하게 하는 것, 또 그다음에 이런 관광 효과를 통해서 지역의 이제 경제 활성화, 수익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제한적으로나마 예. 화순 적벽에 대한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난 24년에 이게 이제 광주시 부지에 이런 적벽 관광 사업을 화순군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일부 증설, 그다음에 화장실도 일부 증설하는 예.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최소한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또 전해지는 내용을 봤더니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숲길, 홍보관, 전시관, 그리고 음식점, 카페 등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네. 의지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업의 구상 제목은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사업. 이제 이 내용이 있었고요. 보니까 또 여기에는 아레나 공연장도 계획하고 있는 다른 계획도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물론 화순군과 전남도가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계획들이
구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광주시와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이제 최소한의 관광객 편의 시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수질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는 판단 내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범위가 좀 벗어나고 있어서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우려 입장을 냈었던 것입니다. Right. So Jeonnam province is actually claimed that it's only installing the minimum facilities for the tourists because when you go to the Dongbuk Dam area, there is something called Hwasun Jeokbyok. Now this is a very interesting natural scene that you would like to see because it's very magnificent. However, back in 2022, already Hwasun County proposed a Jeokbyok bus tour plan, and therefore they requested cooperation from Gwangju City, and they have last year built restrooms and parking lots. So this is the minimum measures of the facilities that Jeonnam province has already asserted for. However, in addition to this, Hwasun plans to include media facades, media forest trails, promotional exhibition halls, restaurants, and cafes. So this can no longer be seen as the minimal amendments. 사실 좋겠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갈 수 있고. 다만 이렇게 많은 카페, 휴게시설, 이런 편의시설들이 설치가 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환경 오염을 이게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우려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실은 또 이런 카페나 음식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로서 이루어진 부지 내에 할 수 있는 건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아까 상수원 관리 규칙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카페나 휴게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예. 오수가 발생하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오수가 발생할 때도 처리를 하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하수와 그다음에 빗물. 이제 예. 비가 오면은 뭐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땅에 이렇게 스며들기도 하고 또 이런 동복댐 호수 흘러들 테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서 발생했었던 이 나오는 오수는 별도로 분류식, 그러니까 하수와 우수가 분류되는 이런 관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가능한데 현재 이 동복호 상수원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에서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순군과 전남도가 말하는 거는 밀폐형 오수 처리 통에다가 이제 이것을 담아서 별도로 이제 이동해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것도 뭐 아주 소량이면 가능하죠. 예. 관리가. 그런데 이게 수익이 낸다라거나 활성화 차원이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또 그걸 기대할 텐데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밀폐형으로 처리한다? 그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Yeah. So if cafes or rest areas are built around the area, what are the environmental concerns that we're actually pointing out at? Is that yes, okay, so these facilities, it's not illegal to establish them. However, you can only establish such facilities in the area where it has already been planned for the urban planning, whereas Dongbuk Dam area has not been included ever for the urban planning setting. So it is not possible for you to establish these facilities around that area. Not only that, but when these facilities are installed, there will be inevitably the wastes, the water waste that would also be resulted as a result. However, if it can be influenced into the Dongbuk Dam area and infused together, it is after all our drinking water, and there is not this quality system that has been set for these water wastes that we have already planned out for the Dongbuk Dam. So it may also be environmentally polluting the Dongbuk Dam area once again.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의 사전 협의가 혹시 있었을까요? 화순군과 전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아까 이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사업 예. 또 이런 어떤 생태 관광 사업에 대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동시에 논의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순적벽에 대한 이제 관광 투어 일부 하는 내용으로 인한 것에 따른 화장실 증설이라거나 주차장 이런 예. 내용
해명에 대한 요구는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설치를 네네. 시작했던. 예, 그거 이제 그때 계획할 때 아까 미디어 파사드라거나 또 음식점이라거나 또 아레나 공연장이라거나 같이 이렇게 계획이 구상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협의가 아예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순군과 전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전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큰 덩어리에서 꼭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만 이렇게 처음에 공개를 공유가 해줬던 되고 거군요. 예, 그다음에 예.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광주시로서도 아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주 시민 또 전남 일부 도민들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우려 입장을 냈던 겁니다. 반대 예. 입장을 냈던 겁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자, 전남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밀폐형 오수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염 방지 대책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동복댐 같은 경우는 이런 밀폐형 오수 방지 오수 처리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동복댐에서 충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전남도의 오수 처리 방식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인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또 실제 이것을 실행했을 때 밀폐형으로 이걸 전체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수원 관리 규칙에서는 오수 하수가 분류식화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만 가능하도록 또 되어 있어요. 네네. 음식점이나 카페나 뭐 박물관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오수 같은 경우에 네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밀폐형으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관리 규칙에 따른 규제 범위 내에서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전남도에서도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우려 입장을 냈더니 전남도에서도 이제 이에 대한 또 대응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수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도의 정수 처리와 첨단 오염 방지 기술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번에 환경부의 제도 이런 가능성 검토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제안은 예. 이제 광주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 중에 또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네.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고도의 정수 처리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원수를 정수할 때 고도 처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고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고도 처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관리 규칙에 대한 제한은 엄격히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이렇게 오염이 내용이 확산이 되거나 또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시설로 인한 오염이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유지되면서 나오는 오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어찌된 관리 규칙을 엄격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정수 처리가 된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대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우리 관리하는 어떤 주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Right, so there were not enough prior consultations that were made betwee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regarding this measure before this whole plan had been revealed. And not only that, they are saying they'll use, as in the Jeonnam province, they're saying they'll use the sealed septic systems to prevent the water waste, preventing it into the Dongbuk Dam area. However, it is not very realistically possible that she seems to be. 관련해서 전남도 의회에 류기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수문 설치를 추진하자고 주장도 했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수문을 달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홍수기 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이게 수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이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문을 설치해서
수위 관리를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예. 이제 이렇게 댐에 대한 또 그 수위 관리는 영산강 홍수통제소라는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홍수기라고 하면은 2월 20일부터 9월 20일 기간이고요. 예. 그다음에 6월부터 7월 말 8월 초까지 엄청 많은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네. 물론 기후 변화 때문에 비가 오는 시기가 예전만 변동은 있죠. 예,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비가 오는 시기에 맞춰서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춰서 미리 물을 빼놓도록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잡아놓은 기준보다 광주시는 그보다 조금 더 낮게 수위를 낮춰서 지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수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홍수 조절용도 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이거는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여기다 일단 가두어 넣어서 하류에 부담을 안 주도록 하는 것, 또 상류에도 물이 이제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건데 동복댐은 식수원 댐이지 홍수 조절용 댐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댐으로 인해서 상하류의 어떤 수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재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만 기후 변화에 따른 현재 가지고도 충분하냐라고 하는 거는 관계 전문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예. 이 수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검토는 분명히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동복댐에 대한 이제 수위 조절로 이 관리도 필요하지만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거는 하천의 이 또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방을 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방을 쌓는 높이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제방 높이가 네. 계획이 되는 건데 예. 문제는 2014년에 수립한 계획대로 제방을 높이를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하천폭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이제 이거는 10년 전에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남도와 하순군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걸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댐만 갖고 홍수 조절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 관리, 댐 관리,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살고 있는 농지나 이런 거주 시설에서의 또 대비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마치 동복댐만 가지고에 대한 문제로 지적하는 거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혹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부분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상수원 보호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할 방법이 혹시 무엇이 있을지 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나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남도와 하순군이 지금 이게 아주 관광 명소로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적벽의 수련 관광지로서의 활용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식수원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댐인 만큼 그리고 또 일부는 이런 관광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이 적벽을 활용한 관광 하순 지역을 관광을 활용한 내용은 연계해서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시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네네. 그래서 상생형으로 예. 우리 상수원도 관리하고 또 지역 발전도 이루고 광주 전남이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또 우리 댐 수위 관리 등을 통해서 홍수 역수 대비할 수 있고 이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협의나 논의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 또 광주 그다음에 전남 하순군이 이미 맺은 상생 협약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조 하에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우리 의원님의 활동 그리고 끝으로 광주 시민과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소멸.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현재 보여지는 이제 갈등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갈등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우리 지역의 상생의 어떤 방안으로서 잘 풀릴 수 있을 거다. 또 그런 과정에 저도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위기 시대에 중요한 우리 자원은 잘 관리하고 또 지켜야 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이런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의회 최지연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